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번 춘천 MBC는 50년 넘게 거리를 지키고 있는 가로수들이 병들어가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춘천시가 가로수를 잘라보니 나무 속이 썩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병들어 있습니다. 춘천시는 대부분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종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가로수를 잘라내는 작업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안전을 위해 전기톱으로 가지를 하나씩 잘라내고 나무 기둥을 제거합니다. 기둥마저 베어내자 땅속으로 뻗은 뿌리바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방금 잘라낸 가로수입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미 잘려나간 가로수 옆 횡단보도는 뙤약볕이 그대로 내리쬐입니다. 시민들은 50년 넘게 자리를 지킨 가로수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 걸어다니게 옛날부터 있던 나무지. 아깝지. 근데 저 다른데. 이번에 잘라낸 가로수는 모두 16그루.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무 속이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5월부터 가로수 480그루를 정밀 검사한 결과 14그루의 극심각 등급을 53그루의 심각 등급을 내렸습니다. 수비밖에 안 남은 나무가 그 비바람에 못 버틸 때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라낸 가로수를 포함해 손을 봐야 하는 가로수는 대부분 플라타너스로 알려진 양버즘 나무입니다. 양버즘 나무는 장가지가 많고 위로 크게 자라는 생육 특성상 가지치기를 자주 해 쉽게 병들거나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깃줄을 건드리거나 건물 시야를 막아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속성수예요. 가로수로 많이 쓰는 이유가 빨리 그늘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거든요. 관리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막 이러니까 춘천시는 하반기에 나머지 심각 등급을 받은 양버즘 나무 가로수마저 제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가지가 덜 자라는 대체 수종을 새로 심는 등 도심과 어우러지는 가로수길 조성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철원군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물이 잠긴 이길리 마을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리 마을 전체를 옮기는 계획이 핵심인데 해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8월 철원군 이길리 마을, 닷새 동안 7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한탄강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20여 년 동안 3차례 반복된 침수 피해, 철원군은 이길리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마을 일대 150여 헥타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철원군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지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이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주민들 의견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 등 500여 종이 살고 있는 이길리 일대. 철원군은 습지 조성으로 생태 관광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확대돼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수해 피해가 반복되는 이길리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면 자연재해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지 활용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 분야에서 바로 그 이길리 마을 옆이 그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보호구로 지정이 돼 있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철원군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이주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은 듣지 않고 습지 조성의 타당성만 앞세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 이주했을 때 그 다음에 습지를 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셔야지. 주민들은 또 철원군이 지급한 1,000만 원 남짓 이주비로는 평생 나고 자란 이길리를 떠나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 쫓겨난다고 어디 갈 데까지 가지. 그래도 그 살에 그래 우리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습지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 산으로 가라 하지를 말고 차라리 제방독을 높이 쌌으면. 현재까지 철원군의 부지를 팔고 이주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에 달하는 54가구. 환경부는 주민 의견 수렴 기간 습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꿈을 찾아준 프로그램에 대학생이 돼서 다시 참가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꿈을 나누는 자리가 영월에서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대학생 12명이 춘천복지관의 중학생 30명과 만난 건데요. 꿈꾸는 건 사치라는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도와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건널목을 놔주는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처음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만난 대학생과 중학생은 서로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몇 년 후면 겪을 수 있는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조금 진지하게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꿈을 선택했을 때 그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릇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리더스 소속 대학생들입니다. 각자 전공에 따라 분야를 나눈 뒤 춘천복지관 중학생 30명이 관심 있는 그룹에 들어가 진로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리더스 대학생들도 과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았기에 그 감사함을 다시 나누기 위해 멘토를 자처했습니다. 저도 배우라는 꿈을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월드비전을 만나면서 좀 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나이 대 친구들을 보니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그렇고 저 자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꿈날개 클럽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게 장학금으로 돕는 한편 구체적으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성장 코칭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월드비전과 연계된 전국 180개 복지관 등에서 최대 3,000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한 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함께 모여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기도 하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아갑니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배웠던 것, 경험한 것들을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도움을 받았던 것을 또 다시 되풀이해주는 그런 나눔의 선순환이 되는 게 어려운 시절에 손잡아주는 사람들을 만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고 다시 그 꿈을 나누는 청년들의 배워서 남주는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여름 해수욕장의 운영이 어느덧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경포와 삼척해변 같은 대표 해수욕장이나 테마로 뜨는 일부 해변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반면 규모가 작은 해수욕장들은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백 1위 곡 버터의 앨범 촬영지 삼척 맹방해변. 당시 촬영장을 재현한 해변 의자에 앉아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애가 정국인데 정국이 누웠던 촬영지에서 놀아서 좋았고요. 지난해 10월 삼척시가 BTS 포토존을 마련하자 맹방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BTS 팬이기도 하고 해서 이쪽에 촬영지가 있다고 해서 들려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강릉 경포 해변. 형형색색의 햇빛 가림막이 온통 피서객들로 가득합니다. 긴 장마가 물러간 뒤 강원 동해안의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인파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알려진 작은 데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크고 사람들 유명하고 숲도 가까운 여기서 이제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이제 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강릉 경포는 11%, 삼척해변 42% 등 속초 해변을 제외하고 대부분 방문객이 증가하거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코로나19를 피해 오히려 피서객이 몰린 작은 해변 상당수는 올해 방문객이 감소했습니다. 동해시 대진해변, 지난해보다 60%나 관광객이 줄면서 피서객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백사장 위에 이렇게 햇빛 가림막이 있는 테이블이 30여 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손님 있는 테이블은 단 3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고성 지역 해변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한적한 관광지라며 방문을 장려한 고성군의 해변 8곳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이 3분의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후 관광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적한 해변보다는 조금 북적이는 해변으로 그렇게 몰리는 현상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마 영향도 큰 만큼 본격적인 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 이른바 7말 8초부터는 해변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이 KT통신과 BC카드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강원도 방문객은 7,19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15만 3천 명으로 188%나 증가했습니다. 관광 소비액은 1조 542억 원으로 8.2%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50대, 40대 순으로 소비액이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주요 전통시장과 피서지에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특히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바가지 요금이 끊이지 않자 시군 공무원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집중적인 근절 홍보와 물가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 대책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실무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피서지 현장 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2번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역세권법을 적용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나유경 춘천시 의원 경고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의원은 춘천시 행정사무감사 도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팻말을 내걸었는데 중앙정치 정쟁을 시의회로 끌고 왔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징계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남발한다면 춘천시 의회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소방본부가 임산부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강원대학교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강원소방은 강원대학교 병원과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 지역에서 구급 산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이송과 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도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응급 분만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임산부를 위한 3자 통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산부인과 응급 의료 서비스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보호소에서 있던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됨에 따라 강원도가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23개의 동물 보호시설에 개와 고양이 등 1,665마리를 예찰한 결과 호흡기 이상 증상 등을 보인 개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오는 8월 8일까지 매일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길고양이와 유기견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가정집에서 고양이 2마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강릉 서장의 이윤 강원청 여성청소년과자, 또 태백 서장의 김진환 수사과장을 발령하는 등 총경 12명에 대한 31일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속초 서장에는 박경서 서울청 치안지도관, 삼척 서장은 곽병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홍천 서장은 김성훈 형사과장, 횡성 서장에는 이동권 서울청 치안지도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강원경찰청 경비과장에는 이동우 강릉서장이, 형사과장에는 김동혁 울릉서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손창권 속초서장, 수사과장에는 김근준 서울청 치안지도관 등을 각각 발령했습니다. 춘천시가 만 18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44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 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입니다.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료를 납부한 뒤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노인이나 장애인 1인 가구 등이 휴대전화 조작을 6시간 동안 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춘천 안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문자가 잘못 발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호 문자 발송 전 알림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취침할 때는 방해 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 스토어에서 춘천 안심 서비스 앱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재난안전시설 2등급으로 지정된 강릉 이맘동 대목 금강연립이 지정 23년 만에 철거됩니다. 강릉시는 27억 원을 들여 이달 말 성면 해체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 철거에 돌입해 오는 9월 최종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에 건립된 대목 금강연립은 지반 침하로 인해 벽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해 2000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뒤 2009년 8월 입주민들이 모두 퇴거해 오랜 기간 빈집으로 방치돼 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횡성군은 횡성 둔내와 갑천, 청일, 공근 등 4개면 9개 마을이 포함되는 송전선로 사업 서부 1, 2 구간의 공청회를 어제와 오늘로 나눠 횡성문화원에서 2차례 개최하려 했지만 반대 주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어제 공청회를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자체를 막자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공청회는 사업 강행을 위한 절차 쌓기뿐이라며 오늘 공청회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가 가곡 유황온천수 실리카 머드 축제를 개최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곡면 가온밸리 행복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23 가곡 유황온천수 실리카 머드 축제는 유황 비누 만들기와 유황온천수 조격 체험, 머드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가곡 유황온천수에는 체내 알루미늄을 배출해 치매와 골다공증, 염증성 질병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리카 성분이 리터당 40mg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사업을 8월 말까지 추진합니다. 융자금의 원금 상환 이전인 거치 기간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납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과 후계 농업 경영인, 귀농 농업 창업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 연도 당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원주시가 걷기 좋은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 운곡 솔바람 숲길에서 제1회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행구동 운곡 솔바람 숲길은 큰 돌이 없는 흙바닥으로 걷기가 좋아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찾고 있고 정기적으로 맨발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과 구빗길, 자작나무숲 둘레길 등 600km에 달하는 걷기길이 있는 원주는 전국 최초로 트레킹 도시를 선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